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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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정월달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렇네요. 정월달은 이제 시작이 달이니까 정월달에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지 안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정월달에 이거 잘못하셔가지고 1년 내내 고전하시는 분들, 1년 내내 아프신 분들, 3년, 4년 갈 수가 있어요. 정월달에 잘못하면. 자, 우리가 신년 초에 뭐 합니까? 다들 큰 집에 간다든지 본가에 간다든지 명절이니까 가족이 모인다든지 남의 집에 방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집, 아이들을 안 키우더라도 형제간들이 다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촌 조카가 있던 옷인데 얘가 작아져가지고 우리 아이 갖다 입힌다든지, 정초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와, 저 옷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얻어온다든지, 특히 신발이 작아져가지고 애들 얻으신 뭐 이래 물려받고 하잖아요. 남의, 그러니까 사촌도 남이에요. 그럴 때에는. 왜? 세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발 정초에는 남의 옷, 남의 신발, 사촌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제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이가 성격이 바뀌었다. 이상하게. 아이가 엄청 이 감정 기복이 세가지고 난폭해졌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잠에서 끔쩍끔쩍 놀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방에 돌아다니고 그 남의 것도 갖고 와가지고 운이 이 아이가 삼신에 부정이 들어온다든지, 어른들이 아, 저 외투 괜찮다, 저 옷 괜찮다 해가 갖고 와가지고 내 사업이 막힌다든지 재수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장사하는 집에, 영업장에 갑자기 손님이 끊긴다든지 내 운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야. 몸이 이상하게 무겁게 처지고 소화도 안 되고 편두통이 일어나고 꿈을 꾸면은 자꾸만 시끄러운 꿈만 꾸고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첫해 시작인데, 첫 달인데 이게 첫 해부터 탁 막혀버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거라는 감을 못 잡아. 그럼 안 풀려가 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올해 대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대운이 밖에가 좋다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했잖아요. 안 좋은 일도 크게 들어온단 말이야. 가면은 내 대운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내가 겁재 안 좋은 일로 악운으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미리 알아채고 빨리 상담을 해가 풀어내면 괜찮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랑 연결하기가 빨리 촉을 못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내 운도 감해지고 내 운이 감해지면은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매사에 귀찮고 매사에 내가 도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은, 크는 아이들 성격이 바뀌고 크는 아이들이 엇나가고 부모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고 저 누구 닮았노?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들. 그래서 잘못하면 소홀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월달에는 남의 거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달에 반드시 하면 좋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하면은 뭐 2022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도 있고 대박 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뭐 있어요, 선생님? 일단은 정월달에 이것 하면 2022년 대박 상승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조금 중요한 거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점사를 볼 때도 이제 대운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맞이를 좀 잘 해주세요 하면서 대운 맞이를 좀 잘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홍수맥이라든지,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홍수맥이라든지 삼재풀이만 필수적으로 좀 잘 해준다 해도 나쁜 거는 막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대박이 난다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일반인들이 대박을 바라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나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한 명 한 명 운의 흐름도 다 다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대박이라기보다는 내 운을 조금이라도 좀 위로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런, 오로지 그거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좀 내가 준비를 해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 나섰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 나서고 내가 어떻게 또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나쁜 운도 좋은 운으로 좀 전화위복을 해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받쳐주는 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애초에 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에서 5까지 가느냐 아니면 1에서 10까지 가느냐는 오로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받쳐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인드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똑같은 거를 봐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들을 나눠서 봤을 때 3년 뒤 그리고 5년 뒤 그리고 10년 뒤를 보면은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항상 보면은 그래요. 결론도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있어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좀 부딪히겠다는 큰 배포, 그 마음가짐 하나만 있어도 내 팔자는 훨씬 눈에 띄게 좋게 바뀔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래서 정월달에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정월달에요? 네. 첫 번째,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운맞이를 하고, 두 번째, 홍수매기 삼재풀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아홉수나 삼재가 들어오지 않아도 홍수매기는 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가짐, 내 마인드,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 너무 힘들게 더 안 돼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그래도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나눠져요 이게. 무슨 이제 정월달 되면은 이제 어쨌든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니까 네. 좀 정리정돈과 마음가짐. 맞아요. 그리고 내가 새해를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겠다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좀 이게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 삼재나 아홉수나 뭐가 됐든 내년 운이 지금부터 서서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12월 달이랑 1월 달 그 운세 있죠. 그 운세가 만약에 내가 정말 재수가 없거나 뭔가 하다가도 막힌 것 같아. 그러면 그 운들이 내년 새해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재수가 좋다, 좀 풀리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을 그대로 받아가고, 이거를 좀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12월 달이랑 1월 달의 운세를 보고 내년 한 해를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도. 꿀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정월달. 네네, 무속에서 중요한 달이죠. 네네. 정월달에 뭘 하면 좋을까? 저희는 우리가 꽃맞이라고 하고 해꽃맞이라 해서 운맞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 운이 들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해가 바뀌면서 네가 이제 내년에 운때가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무속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뭘 하라고 이렇게 권해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미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운때가 들어오시고 꼭 정월달이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무조건 아무 때나 시키진 않아요. 이 시기가 있거든요.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치성식으로 했어. 굿을 많이 권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크게 한다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했는데 12월 달 안쪽으로 입찰이 뭐 이렇게 2개가 큰 게 됩니다 했는데 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공소가 나와서 난 나오는데 얘기해줬어. 근데 됐어. 연속으로 오늘 터지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터졌어. 약속 지켰죠. 대박이 난 거야. 그 운맞이 하고 나서 터진 거야.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 말고요,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선생님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거는 운맞이를 크게 한다고 너 이만큼 줄 게 아니고 요렇게 한다고 요만큼만 받아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운맞이를 하시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성조운이 들은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꼭 성조운이 아니더라도 내 운때가 들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운맞이 같은 거 봄에 1월달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제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음력으로 2월 안쪽, 3월 안쪽으로. 그 이후에는 안 해요. 그리고 가을에 해콩맞이래가 또 제 기준이 있어요. 그때만 권해주진 않거든요. 그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요, 했을 때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사장님께서 뭐 치성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근데 공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운맞이 치성인데 안 좋은 공수가 나갈 때도 있나요? 당연하죠. 해줘야지. 당연하죠. 운맞이라고 좋은 말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 이건 피해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죠.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얘기해줘. 어떻게 좋은 말만 해줘. 그 무당하면 안 되지. 안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목적이 근데 운맞이잖아요. 운맞이어도 조심할 건 얘기를 해줘야죠. 이 조심할 거잖아. 안 좋은 거. 이러니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건 피해가라. 뭐 몇 월 달이 됐든 피해가라라고 그것도 일러줘야지 이 사람한테 운이 또 그만큼 또 다른 운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운맞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해줬는데 안 좋은 일이 뽕 터져 뭐 난리 나는 거잖아. 그죠? 그처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제가 운맞이니 더 좋은 것 쪽으로 얘기 많이 해주겠죠. 근데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월달에 되면은 바뀌잖아요. 마음가짐도 바뀌고 아이들은 학년이 바뀌고 그죠? 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꼭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 중에 손님들한테 이불이나 커튼 같은 것도 한 번씩 바꾸라고 얘기를 해줘요. 밝은 색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 있잖아요. 솔직히 아이들 있는 집에 흰색을 쓰긴 힘들어. 그 대신 파스텔 계열이라든지 되도록이면 밝은 색 이불이라든지 커튼 같은 거 침구로 같은 거를 저는 겨울 거를 바꿔서 최대한 밝은 색으로 바꿔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했을 때 근데 저도 손님들 이사를 한다라던가 그때쯤이라든지 좋은 그거를 또 많이 또 후기 저는 꼭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통계를 낼 수 없잖아. 했을 때 그 후기도 훨씬 좋고 손님들이 다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있어요. 저는 전 보러 오실 때 손님들이 물으면은요, 너는 이 색이 맞은 이 색으로 한번 바꿔오라고 얘기도 해줘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밝은 색이었어. 했을 때 바꿨을 때 기운도 그렇고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또 가르면서도 더 예쁘게 해야지라는 것도 생각도 들고 하니까는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고, 그리고 저는 요거는 제가 꼭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해 바뀌면서 우리가 왜 묵은 신발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발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 되게 많죠. 왜냐면 이거는 뭐 비싼 거였니, 뭐 누구한테 뭐 사준 거니, 뭐 안 작아도 갖고 있고 커도 갖고 있고 뭐 추억이라고 엄청 신발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그래요. 1년에 한 번 신발을 한번 싹 버리라고 하는데, 이때쯤에 묵은 신발들, 나 다 묵은 거잖아요. 안 신는 거는 가감하게 어차피 안 신을 거야.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신발은 좋은 것도 데려다 주지만 안 좋은 것도 데려다 주죠. 근데 좋은 것만 갈 수 없잖아, 신발 자체가. 근데 그게 많이 묵었어. 그러면은요, 그걸 또 어쩐 내가 신게 되잖아. 제일 안 좋은 기운이 우리가 몸에서 어디로 가요? 발끝으로 가잖아. 그래서 절대 사람들 발끝에 자는 거 아니라고 하죠. 알죠? 자면서 안 좋은 기운이 발끝으로 가가지고 밖으로 나간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신발들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버리라고 하는데 다 좋았어. 그리고 새 신발 사서 신으면 돼. 새 신발 신고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특히 저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 찔찔찔 끌고 다니잖아. 진짜 복 나가는 거거든. 오래된 거 있잖아요. 여름 거. 딱 한 채 신고 많은 거. 그런 거는 있으면, 대표님도 있으면 싹 갖다 버려. 훨씬 좋아져. 그러면은요, 기운 자체.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기도하는 영지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제 정월달. 네. 정월 중요하죠? 자, 정월달은 이제 새해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첫 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영지선녀 신받기 전에 정월달 징크스가 있었어요. 오. 제가 신받기 한 3년 전부터 꼭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양력으로에는 제가 꼭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면 이제 19살에서 20살이 딱 되는 그때였어요. 12월 31일이니까 연말이잖아요. 딱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가요대상이나 시상식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식구들끼리 TV 틀어놓고 같이 삼삼오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빠질 수 없냐면 배달 음식이 사실은 빠질 수 없어요. 그때 무슨 띵띵 치킨이라는 걸 시켰어요. 띵띵 치킨을 시켰는데 세상에 온 가족이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떡국을 먹고 다들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1월 1일부터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주기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은 괜찮다가 그때가 제가 삼재가 들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삼재는 3년 내내 그러더라고요. 1월 1일 날에만. 처음에 1월 1일 날에는 어떤 게 생겼냐면 제가 이제 수술을 12월 달에 했는 게 1월 1일 날부터 부작용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제가 12월 또 31일에 동생이랑 그 해를 맞이하러 해맞이를 간다고 펜션을 잡아가지고 동생이랑 우리 바다를 보면서 해를 맞으러 가자. 그 바닷바람이 얼마나 차겠어요. 12월 31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콘서트 같은 걸 한다 그래서 둘이 그 바닷가에서 막 콘서트를 보고 그러고 밤새 그 추위에 떨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 세상에 옛날에 부작용 났던 부위가 또 1월 1일 아침에 또다시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또 그래서 전 3년 동안 거의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정월 1월 1일 여기에 나는 항상 징크스가 있던 사람이었어서 근데 이상하게 신받고는 그게 싹 사라졌는데 그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초부터 뭔가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쓰는 방법 중에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무당이 돼서도 하는 방법 중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옛날에 재수가 없을 때는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재수가 없을 때는 집을 치워라.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랑 싸워도 저는 집에 와서 집 정리를 했었고 현관 막 청소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제가 지금도 하는 게 정월 그러니까 12월 31일 새벽이 있잖아요. 저는 징크스가 있던 사람이라 이 한 해 묵었던 거를 새해로 갖고 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정월달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거 청소하셔야 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특히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 변기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수채 구멍 그리고 집에 이 물이 들어가는 곳은 다 그 구멍이 있잖아요. 하수구 구멍이 거기를 저는 정말 결벽증 환자처럼 다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해에는 조금 그런 게 덜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꿀팁 아닌 꿀팁이에요. 특히 그렇게 노폐물이 꼬이는 그런 장소들 청소를 하시고 저는 장롱 위까지 다 치워요. 장롱에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정월이 되기 딱 그 시기 아니면 1월 1일에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 청소를 정말 미친 듯이 청소 강박증 환자처럼 청소를 해요. 그러고 나면 뭔가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고 뭔가 좋은 것 같아. 한 해에 묵었던 걸 좀 치우고 가셔야 된다. 묵은 때를 벗겨라 정월달에는. 묵은 때를 벗기셔라.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돈 안 들이고 뭐 돈 들일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저도 했던 방법이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풍수적으로 뭐 해바라기 그림을 걸으면은 돈이 들어온다? 저 해바라기 그림 걸었다가 그날 사고 났기 때문에 저 그거 옛날에 그건 전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청소를 똑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현관부터 시작해서 창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곳들의 청소까지. 집안에 묵었던 물건 안 쓰는 게 있으면 요새 그 좋은 거 많잖아요. 그 뭐지 캐럿 장터도 있고, 예, 캐럿 장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뭐 물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안 쓰는 거 집안에 켜켜이 쌓아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다 집안에서 빼내고 치워내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운기가 트여요.